반갑습니다. 민법 총칙 마지막 소멸시효네요.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멈춰두신 다음에 이거는 한 번씩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자,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 더하기 권리의 불행사를 기초해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히 형성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해서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히 형성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극초반에 했었던 거죠. 형성권 다들 기억나십니까?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의해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형성권은 일부를 행사할 수 없고 전부를 행사해야 되는 거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이게 지금 그 소리입니다. 소멸시효 아니에요. 형성권은 행사의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고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자, 청구권은 보통 땡땡땡 청구권으로 끝나지만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동의권, 상계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소권, 해제권, 동의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하고요. 재판상 행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은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용권, 친생 부인권이 있습니다. 딱 봐도 재판해야 될 것 같은 것들. 자, 형성권 고르는 문제 나오면 추치해동상 다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 중에 예외는 건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했었고요.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시효랑 제척기간 간편하게 살펴봤고요. 총설부터 해서 소멸시효 한번 볼게요. 자, 일반사항입니다. 소멸시효부터 보면은 자,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요. 자, 기간을 잘 보세요. 10년, 20년, 그리고 3년, 1년입니다. 문제 보기에서 아닌 걸 고르라고 할 때 5년짜리가 나오게 돼요. 그 5년 선택하면 돼요. 자, 어떤 것에 소멸시효가 해당되는지 한번 봐요.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있는 거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또 분류해놨고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분류해놨습니다. 그럼 3년을 보면은 이 느낌이 올 거예요.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그 다음에 뭐 의사나 아니면 뭐 노동의 대가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쭉 살펴보면은 그게 3년 단기 소멸시효짜리고 그 다음에 1년 단기 소멸시효는 소비하는 채권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돈 내서 소비하는 것들. 이 중에서 포인트는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자, 이거는 1년입니다. 자, 보통 임금 같은 거 관련된 거는 3년처럼 보이는데 자, 연예인의 임금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그 다음에 교사의 채권 뭐 이런 것들 교육할 때 쓴 것들 그런 것은 이제 1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됩니다. 이 포인트만 잡아놓고 한번 보자고요. 인격권은 비재산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관해서 보면요.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고요.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입니다. 자, 인격권, 유치권 둘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해서 시효 소멸될 수 없습니다. 온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합니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주장하는 자의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법원은 주장하는 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고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성취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죠. 따라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조건 성취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동시 이행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점유 상태만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부종성에 의해 피담보 채권과 분리되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우리 지금 3개 봤습니다. 인격권, 유치권,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 물건만이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진 않습니다. 아까 봤었죠. 담보 물건은 부종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과 분리돼서 소멸시효에 걸리진 않는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형성권의 행사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적 권리는 형성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형성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형성권의 행사에서 발생한 채권적 권리는 형성권에서 기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럴싸합니다. 자, 하지만 별도로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 말한 거고요. 법률 행위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자, 취소권, 형성권이라고 했었죠. 자, 형성권은 추취해동상, 추인권, 취소권, 해지권, 동의권, 상계권 이거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건물매수 청구권. 법률 행위의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의 재판상 행사하여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자, 민법 제146조가 이거예요. 취소권의 소멸. 아까 위에서 봤던 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그걸로 합니다. 자,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 회수 청구권은 제척기간에 해당되나 보네요. 자, 이 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요. 복잡하네요. 그쵸? 자,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 적용하고요. 자,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자, 하자담보에 있어서 매수인은 소멸시효, 매도인은 제척기간. 이건 외워야겠네요. 그쵸? 깊게 들어가면 당연한 내용일 텐데 저는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외우겠습니다. 자, 매매 예약 완결권. 이거 형성권인가 보네요. 자, 이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소멸하게 돼요. 자, 매매 예약의 완결권 이 뭐냐면요. 매매 일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에 의사표시를 해서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라고 말하면 오답입니다.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소멸시효랑 제척기간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자, 도과는 시간이 지나다라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관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소멸시효는 주장하는 거였죠. 근데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자, 같은 말이에요.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후에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및 소멸시효 기간의 단축 경감은 명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해요. 시효가 완성된 후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급해서 소멸되나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지금 요건에 대해서 볼까요? 소멸시효에. 자, 그 중에서 기산점부터 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동불법 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입니다. 계속되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다 퉁쳐서 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 각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보증인의 주 채무자에 대한 사전 구상권과 사후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각각 진행하는 겁니다. 사전 구상권과 사후 구상권은 각각 진행한다.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고요. 권리가 확정기한부라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이고 불확정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입니다. 부재기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행의 제공을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거예요. 이행기가 뭐냐면 변제기 또는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로 나오면 헷갈립니다.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이행의 제공을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거예요.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 불능 시부터 진행하고요.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정지조건의 성취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고요.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새롭게.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고요. 자, 이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법률 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없어요. 반대로 단축하거나 감면할 수는 있었죠. 현행 민법에 시효의 원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효의 원형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한다라는 용어로 출제되기도 해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해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유저질 어디에 있는 건지 기억나세요? 재산권 중에서, 그 중에서도 물권 중에서, 본권에서 제한물권 중에 이 담보물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이거는 분리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저질, 유치권, 저당권, 질권 등 담보물권, 그리고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유물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유저질, 소멸시효 대상 안 되고 물권에서 본권과 떨어진 점유권, 이것도 소멸시효 대상 되지 않고 이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유물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채권은 되죠. 그리고 용익물권도 되고요. 자, 이어서 보면요.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요. 이자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아까 3년에서 이자 있는 거 봤었죠. 을이 원금에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요. 갑이 을의 파산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 시효의 장애,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청구, 완유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어요. 재판상에 청구가 있더라도 소송에 각하가 있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요.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해서 피고로서 응소해서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승인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화살표 따라가면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에 관해서 본안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계속된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고요.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고요. 이 시효의 중단 효과가. 자, 승인과 시효 이익의 폭이 차이점 볼게요. 자, 승인으로서 중단되면 보증인 영향이 있고 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건 보증인에게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 무효인 가압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아요.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요.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진 않아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부터 승인으로 인한 중단이 가능하다.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채무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고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해서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지급 명령은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효력을 잃었으면 그럴 때의 지급 명령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승인한 것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반복되네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심의 소재기는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고요.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미 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소멸시효 정지 사연 볼게요.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행위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을 때 소멸시효는 정지됩니다. 부부의 일방에 타방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 혼인관계가 종료한 경우 6개월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료되면은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타방은 다른 방면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에 관해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돼요. 자, 천재의 기타 사변으로 인해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도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자, 중단 사유로는 청구, 완유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었고 정지 사유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례를 보면요.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해요. 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했을 때 이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아까 위에서 봤었죠.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것의 사례입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응소 시에 시효가 중단돼요.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 이 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피고가 응소할 때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볼게요.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립니다. 그 지급기일 이후에 매각했을 때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해서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요. 이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돼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서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다면 채무자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해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갑의 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을은 소멸시효 기산일 이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대금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했으면
되면 그 이후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어진다. 갑은 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을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하지 못하죠. 완성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을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요. 을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해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돼서 이 남은 500만 원도 갚아야 되겠죠. 1,000만 원의 원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대한 이자 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의 그 효력이 미치게 돼요. 자, 여러분 민법 총칙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서설 민법의 의, 법원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소멸시효까지 다 봤네요. 자, 모두들 5월 28일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